현재 몸 상태가 안 좋아 당분간은 AI 보이스를 사용 중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슈샤쿠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자 코스피 시황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죠? 바로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최근 시장이 매일같이 어지러운 변동성을 보여주다 보니 지금 흐름이 헷갈리기도 하고 내일 장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내일 종가가 어떻게 끝나든 크게 연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날이 딱 이틀 있는데요. 바로 선물 옵션 만기일과 그 다음 날인 금요일입니다. 이른바 내 마녀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런 만기일에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현물을 매도한 뒤 한 발 물러서서 다음 다리걸물 시장을 분석하며 추후 매매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제 전략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체적인 숲, 매크로 지표부터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나 싶더니 장 막판에 다시 급반등해서 이전 종가와 비슷한 1470원대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9포인트대를 유지 중이라서 아직 명확한 방향을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WTI 원유는 마찬가지로 하락 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스닥 100과 비트코인은 상승 후 다시 하락하면서 나스닥은 24,900 부근, 비트코인은 69,600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큰 추세가 아직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구간입니다. 이제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이전 반등의 정고점이었던 5,710 부근 돌파를 시도하다 아쉽게 실패하고 막판에 밀리며 5,600 부근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현재 2%가량 하락하며 818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 후 다시 급락하는 아주 어지러운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선물에서 세력들의 흔들기가 심해서 정확한 방향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죠. 이게 바로 선물 옵션 만기일 내 마녀의 날이 가진 무서움입니다. 지금은 전쟁이라는 거시적 명분이 있다 보니 이런 롤러코스터 움직임도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만기일에는 종종 있어왔던 패턴입니다. 제가 이 시기를 썩 좋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수급을 살펴볼까요?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도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개인 매도가 반대매매 물량인지 단타 수익 실현인지 혹은 손절 물량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기관이 위쪽 가격에서 선물을 청산하는 모습이 보였고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옵션 시장에 특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인이 콜옵션을 무려 114억 원 매수했는데 외국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풋옵션을 매도한 것은 개인과 기관이 받아갔죠. 이게 단순 청산 물량인지 아니면 새로운 베팅인지 확인하려면 만기 포지션의 손익분기점 금액대를 봐야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들의 만기 손익 차트를 보면 다행히 이전보다 손실폭이 줄어들며 청산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당일 실현 손익도 전일 마이너스 530억에서 마이너스 440억으로 마감하며 성공적으로 청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일 청산이 아니라 풋옵션 매도나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그대로 들고 오버나잇 다음날로 넘기기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야간 선물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콜옵션은 830 행사가 기준 마이너스 50%대를 기록 중이고 풋옵션은 오히려 71% 상승한 상태입니다.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도박처럼 접근하시는 분들에겐 짜릿한 장일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한순간에 원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절대 무리해서 선물 옵션에 손대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포지션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합성 포지션에서 마저 그나마 살아남으려면 코스피가 5,380 선물 800 부근까지는 내려가 줘야 하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어떨까요? 기관은 옵션에서 4천억대의 깊은 손실 구간에 있지만 선물 매수 평단가가 5,500 선물 818 부근이라 주가가 이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성 포지션 기준으로만 보면 옵션 청산을 위해 하락 후 선물 매수했던 물량을 추가 상승을 보여주어 선물을 매도하여 최소 5,800까지는 가줘야 최종적인 손실이 안 나는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선물 매도 평단가가 5,530 선물 822대입니다.
그리고 옵션은 상승할수록 수익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주가가 선물 평단 아래에서 시작해 반등하면서 선물을 청산하면 만기 때 옵션과 선물 양쪽에서 모두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간단하고 합리적으로는 옵션 만기 수익은 이미 매우 높기에 이 상태로 주가를 크게 움직이지 않으며 저가에서 마감해도 큰 수익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려본 하나의 시나리오이자 예측입니다.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내일 시장이 5,500-2.5%에서 시작해 외국인이 선물을 다시 매수하며 끌어올린다면 기관도 살려주면서 합리적인 반등선인 5,854.5% 부근까지 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하루 변동성이 대략 6%에 달하는 엄청난 움직임이 나오겠죠. 평소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같은 미친 변동성 장세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만기일은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일은 한 발짝 떨어져서 구경만 하시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큰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 상승을 추가 하락을 위한 반등, 즉 데드캣 바운스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및 추측이므로 여러분의 매매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엘리엇 파동을 기준으로 단기적으로는 마지막 하락인 10파가 준비 중이고 장기적으로는 1차 상승 후 조정을 받는 상승 2파 조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한 달이 걸릴지 세 달이 걸릴지는 시장을 계속 추적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추가 하락 조정을 열어두고 있는지 그 이유는 신용융자 반대 매매 데이터에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3월 9일자 급락이 왔을 때 신용융자랑 미수금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주가가 급락한 후 진짜 찐반등을 줄 때는 시장에 쌓여있는 신용 물량빚 내서 투자한 돈을 한번 시원하게 털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하락장 고점 대비 35%가 폭락하며 신용융자가 10조에서 7조로 떨어졌습니다. 약 30% 물량이 털렸죠. 2024년 78월 급락장 고점 대비 17% 하락하며 신용융자가 20조에서 17조로 떨어졌습니다. 약 15% 물량 소화. 현재 시장의 신용융자는 최고 33조 원 수준입니다. 과거 급락장 데이터를 대입해보면 고점 대비 최소 20% 수준인 약 6조 원 이상은 털려나가야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가벼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신용잔고가 27조 원대까지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 진짜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시장을 관망하다가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25% 하락한 수준인 4,800 부근이 오면 그때부터 현물을 조심스럽게 담아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장을 보실 때 소소한 관전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일 목요일 오후 3시 20분부터 진행되는 동시호가 시간을 꼭 구경해보세요. 종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만기일에 제일 재미있게 봤던 장면이 있는데요. 세력들이 동시호가 시간에 삼성전자를 하한가로 밀어버린 채 28분까지 유지하다가 원래 가격으로 싹 돌려놓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메이저 세력들이 자기들 포지션에 맞춰 가격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면 정말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3시 20분의 예상 가격과 3시 30분 실제 종가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지 구경해보시면 꽤 흥미로우실 겁니다. 저의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단기 반등 예상 가격대에 맞춰 보유 종목들의 매도를 걸어둘 생각입니다. 만약 정규장에서 안 팔린다면 종가가 어떻게 끝나든 상관없이 애프터마켓 시간 외 거래에서 전량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 철저한 원칙입니다. 여러분께 매수 매도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시장의 방향을 먼저 확인한 뒤에 움직인다는 제 트레이딩 방식을 공유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목요일과 모레 금요일 이틀 동안은 잠시 영상 업로드를 멈추고 한 달간 만들었던 영상을 몰아보기를 만들 예정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선물 6월물과 옵션 4월물 데이터를 수집하며 분석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오늘 시황 분석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데이터를 크로스 체킹하며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슈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